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안티포그 필름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쪼들리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광고비로 번 수익을 탈탈 털어. 도대체 이렇게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왜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면 도대체 가격에 따른 성능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러면은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이랑 그리고 실제 써보고 난 이후에 발견한 이래서 가격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어. 자, 우선 첫 번째 이 제품 싸구려입니다. 알리에서도 저가용으로 파는 제품이고 요거 3,000원 줬어요. 아마 다이소에서도 이게 거의 5,000원인가? 자, 그리고 핀락인데 이것도 알리표라서 실제 정품 가격은 막 4, 5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알리에서는 만원대 팔고 있는 거 보면은 왠지 짭일 것 같다. 세화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국산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만원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제품은 가격대로 만원대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봐요. 라렐이 유명하죠. 가격이 대략 한 27,000원에서 30,000원 정도를 합니다. 마지막 최종 보스 하이엔드 모델. 야, 이게 뭐라고 또 이게 하이엔드 모델. RI 정품 포장도 보면 제일 멋있어. 무려 가격이 45,000원입니다. 얘보다 거의 15,0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 둘은 어쨌건 이렇게 하나로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품군을 따지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0원대, 만원대, 3, 4만원대 요렇게 딱 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핀락은 제가 코팅을 망가뜨린 관계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얘랑 똑같다고 퉁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아본 결과 가격으로 성능이 결정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제품의 정품은 라렐이나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 묶음 카테고리로는 여기에 원래 정품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알리 거라 아마 가격대가 이쪽으로 묶일 거다. 자, 이런 대분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품들을 갖다 일부는 붙여놔서 제가 띄어서 실험을 해드리진 못합니다. 낀 채로 바로 실험해 드릴 거예요. 자, 실험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왜 가격이 저렴하냐, 그리고 얘네는 왜 비싸냐. 쉽게 생각하면은 일단 성능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저렴한 애들은 거의 여기까지 끊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이게 경계선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안티포그 필름이라는 거는 이게 수증기가 나올 때 입김 같은 걸로 이렇게 뿌옇게 김이 서리는 거를 방지하는 필름인 건 다 알지만 근데 구현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 김서림 방지제, 얘를 발랐을 때랑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김을 서리지 않게 해주냐면 이 스크린 필름 표면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 빨리 스며들어서 퍼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수막을 만들어 버려요. 한마디로 점점 필름이 축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점으로 생겨서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제품이에요. 뭐 어떤 화학적 성능으로 수증기가 달라붙었을 때 이렇게 알갱이로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냥 쫙 퍼집니다. 시야는 확보되지만 이게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물이 너무 많이 차버려요. 수막이 너무 두껍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김설인 거보다는 낫지만 아까 실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야가 왜곡이 돼요. 약간 잠수, 물속에 들어가 있나 내가? 내가 지금 바닷속인가? 막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이 너무 아른아른거리고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결국에는 실드를 열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이런 필름 두께나 재질,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의 방식 같은 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양면 테이프의 두께 자체가 얇습니다. 쓰다 보면은 쉽게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양면 테이프의 두께가 얇다 보니까 실드와 필름 사이에 갭이 크면 클수록 김서림이 방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방금 같이 그냥 뜨거운 김을 올리는 거에서는 실험에 효과가 없고 추운 곳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간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기층. 그 공기층이 있어야지만 외부 온도가 실드 안쪽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필름은 너무 차가워지지 않아야지 김이 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스노우보드 타보신 분들이나 바이크용 고글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고글이 필름이 이렇게 한 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중 필름으로 돼 있어요. 그거 역시 김서림이 생기지 않도록 갭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고글들은 그 갭이 보통 상당히 두꺼워요. 꽤나 두껍게 한 3mm, 막 4mm 막 이 정도로 두껍게 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김이 쉽게 서리질 않습니다. 얘는 워낙 얇아서 이 정도 두께면은 OHP 필름 두께인데 거의 그거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 네, OHP 필름 한 장 정도의 갭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추운 날씨에는 아마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바로 비싼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이 두께가 보이잖아요. 이 양면 테이프 자체가 두껍고 필름 자체도 조금 두껍게 제작이 돼 있어요. 딱 봐도 차이가 나죠. 이 두께가 이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얇은 애들은 양면 테이프가 얇은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양면 테이프를 쓰기 때문에 한번 붙이면은 다시 띄면은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실드 자체에도 안에 막 찌꺼기가, 양면 테이프 찌꺼기가 남아서 그것도 제거하기가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좀 좋은 애들은 이 양면 테이프 자체가 좀 재질이 좋아요. 그리고 아예 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반 양면 테이프가 아니라 이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끈끈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가스켓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실리콘 방식의 접착 이 테이프를 쓰기 때문에 붙였다가 천천히 띄면은 실드에도 찌꺼기가 남지 않고 필름을 띌 수가 있어요. 다른 실드에다가 바로 끼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붙여 있는 걸 보면은 양면 테이프의 재질도 좀 두껍고 좀 끈끈함이 좋아요. 되게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실리콘 방식을 썼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테이프 자체가 상당히 잘 붙고 되게 투명합니다. 두께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필름의 두께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 저가 제품보다는 두껍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성능 자체는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붙이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젖는 속도를 더디게 해줘요. 저가용보다는 얘네들이 그래도 조금 더 오래 버티게 해준다. 알리표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코팅을 훼손시켜 버렸기 때문에 정말 진짜 성능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처음에 사용했을 때 물이 좀 이렇게 흘러내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젓는 방식은 동일하다. 동급이다 결국엔. 이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는 애가 너무 얇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넓은 면적에 붙이질 못합니다. 헬멧이라는 실드가
그냥 단순히 판을 이렇게 구부러놓은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구부러져 있지만 이 안쪽으로도 구부러진 약간의 구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옆에서 봐도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필름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지 않으면은 붓다가 이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두께가 확보가 돼야지 이 구 형상의 안쪽에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가형 필름들이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작죠, 면적이. 얘네들을 만일에 넓게 만들어서 이 곡면에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찌그러져 버려요. 너무 필름이 얇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얘네들은 대부분 필름의 면적이 생각보다 좀 좁게 나온다 라는 게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세화 제품만 하더라도 조금 두께도 있고 빳빳하고 견고하게 나오기 때문에 테이프도 잘 나오죠. 양면 테이프 붙기도 정말 잘 붙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있어서 붙이기가 정말 편해요. 이거 제일 좋더라고요. RI 제품도 가이드가 있는데 이게 가이드가 있어요. 겁내 허접합니다. 솔직히 되게 실망했어요. 이 가이드 안 맞아. 막 없는 거보단 납니다. 근데 좀 쓰는데 요령이 필요해서 좀 깝깝합니다. 근데 국산 이 자랑스러운 세화, 얘네들은 바깥쪽에서 아예 붙이게 해놨어요. 아, 대박이다. RI는 왜 그 머리를 쓰지 못했느냐. 어쨌건 가이드 필름은 세화가 짱짱맨이다. 이 세화 제품 붙일 때 작은 팁을 드리자면 양면 테이프 다 까고 붙이지 마세요.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가운데만 양면 테이프를 먼저 이렇게 중앙부터 살짝만 벗겨서 중앙부터 접착을 하고 나머지는 양면 테이프를 띄면서 옆으로 싹 돌려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 방식 붙이실 때는 실드를 펼쳐놓고 붙인 다음에 오므리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붙이기 편하라고나 약간 펼치라는 거지 펼치고 붙이는 게 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필름 오그라들어요. 구부러진 상태에서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중앙부터 쫙쫙 이렇게 펴가면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거 막 쫙 벌리고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렇게 벌린 채로 붙이고 다시 오므라들게 하잖아요. 이 필름이 밀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작살 납니다. 네, 저가구는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젖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다. 자, 그러면은 고가 제품들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선 얘네들은 영상 보셨죠? 실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젖질 않는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이 특수한 코팅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김이 이상하게 달라붙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달라붙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달라붙는다면 얘네들처럼 축축해져야 되거든요. 점점 수분이 차오르면서. 근데 이 제품 두 개는 동일하게 같은 방식의 코팅을 쓰고 있나 본데 김이 그냥 비껴가 버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김을 아무리 오래 쐬도 이상하게 물이 차오르질 않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비싼 건 처음 써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쓰던 라레리 제품은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젓는 방식. 그래서 오래 쓰면 물이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실드를 열리면서 자주 말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에 나온 이 제품은 다릅니다. 아예 김이 서리질 않아요. 아예 물이 차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영하 3도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정말 오래 써봤어요. 오래 쓰고 있었더니 이상하게 축축하게 수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송골 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쭉쭉 흘러내려요. 그게 답니다. 전체가 다 물로 젖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과 이 제품은 성능은 완전 동일하다. 실험 결과 완전 동일했습니다. 이 양면 테이프 방식도 사실상 동일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짜져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실리콘 가스켓이라 그러죠. 그냥 실리콘 방식의 양면 테이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스켓 자체가 붙였다 띄었다 할 수가 있어요. 막 띄면 망가집니다. 막 띄지 마시고 이렇게 따뜻한 데서 요거 갖다 살짝 이렇게 쓱 띄면은 쉽게 떨어집니다. 막 물에 담그고 이러면은 이 코팅이 망가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손 비누로 깨끗이 씻고 기름기 없는 손으로 작업을 하세요. 둘 다 동일한 실리콘 가스켓을 씁니다. 얘도 면적이 넓긴 하지만
똑같이 실리콘 가스켓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붙였다 띄었다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면적이 좀 넓어서 얘는 뛸 때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가스켓 방식도 얘가 좀 더 진보했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를 제가 고민 끝에 발견해냈는데, 면적의 차이예요. 면적의 차이. 자, 보시면은 이 필름이 뭐 이유는 저도 몰라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RI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도 보이시죠? 사진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실드에 거의 완벽하게 시야 범위를 정확하게 필름이 다 감싸줘서 상당히 시야가 쾌적합니다. 자, 요런 식이에요. 넓은 면적을 커버해 주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작아요. 작습니다. 결국에는 필름 자체가 작다. 그 얘기는 뭐다? 재료가 적게 들어갔다. 가격이 쌀 수밖에 없다. 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끝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자, 이 정도가 빕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이 정도가 벼요. 한마디로 시야 자체가 좁아진다. 김서림 방지가 되는 영역 자체가 좁다. 그게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실리콘 가스켓의 차이, 좀 더 뛰기 쉽게 돼 있는 게 RI 쪽이다. 그래서 그 차이만 존재하지 성능 자체에 대해서는 두 제품이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거 감수하고 나 15,000원 아낄래, 이런 분은 라레일이 제품을 쓰시면 돼요. 15,000원 더 주고 나 좀 더 좋은 거 쓸래 하시는 분은 RI 제품을 정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쪽 군과 다르게 애초에 젓는 방식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티포그 필름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 강추입니다. 세화 너무 좋아. 가격 대비 이 정도 넓은 면적에 저도 정말 요즘에 출퇴근하는데 아주 베리 굿 잘 써먹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젓는 방식이라 좀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출퇴근에는 그 정도면 난 좋다. 그리고 자꾸 젓고 이럴 때는 자주 올려서 말려주시면 돼요. 신호대기 때마다 올려서 말리고, 또 달리면서도 살짝 말리고, 마르면 다시 내려서 또 쓰고, 젖으면 또 신호대기 때 또 올려서 좀 말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주 말리면서 쓰시는 게 더 김서림 방지나 이런 성능에 효과적이다. 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내려서 붙였는데, 이렇게 내려서 붙인 이유는 너무 위로 올려 붙이면은 요 위쪽 고무 몰딩 부분이랑 얘가 간섭이 생겨서 쓸릴 수 있어요. 필름도 여기에 계속 쓸리면 이 필름도 손상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요 모서리 부분에 요 고무 몰딩 부분이 계속 긁히면서 몰딩 부분이 파손될 수도 있어요. 고무가 이렇게 계속 쓸리다 보면 막 이빨이 나가고 찢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올리고 내릴 때 쓸리지 않는 영역대에다가 안전빵으로 많이 내려서 붙였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에 달리면서 김이 서리기 때문에 고개를 좀 수그리고 앞을 본다거나, 이렇게 순간 약간 자뻑에 빠져서 이게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옆에 있는 도시백이랑 드래그레이스를 할 때는 머리를 숙이면서, 자, 따라해보세요. 이게 나의 전부라고! 라면서 스로틀을 당겨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고개가 숙여지고, 이제 매눈, 이렇게 노려보는 눈빛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그때 앞이 안 보여요. 너무 고개를 숙이고 그런 드래그레이스 전투적인 자세 할 때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위쪽 시야가 조금 날아가요. 김이 서리면.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여기까지 올려서 붙여 버리셔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대신에 분명히 헬멧과 이 고무 몰딩에 간섭으로 인한 약간 파손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해 주시고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러 실드로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런데, 저도 요번에 요 미러 실드를 갖다 지금 RI 순정으로 다시 바꾼 거거든요. 그 사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단으로 돌출된 방식의 미러 실드였는데, 그 제품은 단차가 좀 있고 그 완성도가 떨어져서 제가 사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잠기질 않아서. 그냥 싼마이로 쓰실 분들만 사세요. 쓰다 보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여기 잠금 장치가 있죠. 자, 이게
안 잠깁니다. 그 제품에는 역시 이 방식의 순정 안티포그 필름을 쓰지도 못해요. 정품 미러 실드를 쓰고 정품 안티포그 필름을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조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만 순정으로 이런 민자형으로 된 RI 클리어 실드가 된 제품을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바로 이 제품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관계로 요약본을 하나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이 안 좋아서. 자, 우선 안티포그 필름은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된다. 1000원대에서 만원대 제품은 뭔 짓을 해도 결국에는 수막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결국에 오래 쓰다 보면은 물이 너무 많이 차기 때문에 화면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운전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물이 막 줄줄 흘러내린다. 하지만 김서림 방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 대신 젖어서 문제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들은 확실히 성능이 좋고 3만원에서 그 이상 4만원대 제품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코팅이 특수하게 돼 있어서 물이 축축하게 젖질 않는다. 정말 오래 사용을 해서 김이 조금 서린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물방울로 조금 맺혀서 흘러내리는 정도지 완전히 물로 젖어버리진 않는다. 성능으로 보면은 확실히 고가형이 김서림 방지에 훨씬 좋다. 성능 위주로 제품을 선택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3만원대 4만원대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난 저렴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제품을 쓰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고가형이든 저가형이든 아주 추운 날 또는 아주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야의 방해를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김이 서릴 수 있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100% 김이 안 서린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영하 3도, 6도 막 이런 날씨에 테스트 다 해봤는데 그래도 분명히 비싼 애들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싼 애들도 꽤나 쓸만은 하다. 싼 만큼 오래 못 버티지만, 그리고 어떤 필름이든지 일단 표면에 특수한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 청소를 하거나 만지거나 신문 휴지로 닦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직원분한테도 직접 인터뷰로 물어본 사항이에요. 절대 만지지 말아라. 다만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해야 될 경우, 거기에 모래가 튀었다거나 어떤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그냥 가볍게 물로만 헹궈라.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혹시라도 필름을 사서 물로 막 손으로 막 문질러 닦는다거나 말린다고 또 그걸 휴지로 닦고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김서림 방지 성능은 거의 50% 정도 감소된다. 성능 저하 현상의 지름길이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주의하셔서 제품을 관리하시기 바란다. 아차, 그리고 또 하나, 안티포그 필름이라는 거는 영원히 쓸 수 있는 반영구적 제품이 아닙니다. 요것도 제가 매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필름이라는 거는 분명히 소모품이다. 엄밀히 따지면 한 시즌 사용하고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인 거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다. 헬멧도 수명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쓰다가 성능이 저하되면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 다만 실사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개인차나 쓰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케바케라고 보시면 돼요. 꼭 한 시즌 쓰고 버릴 필요는 없다. 요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헬멧 실드에다가 반드시 안티포그 필름을 안 발라도 상관이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자주 말려주는 거예요. 발리면서도 실드를 자주 열고
신호대기 때도 자주 열고 해서 계속 건조를 시키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다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한겨울에는 얼굴이 추워서 열고 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굴이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워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다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입김이 더 뜨거운 사람도 있고 더 차가운 사람도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 필름을 꼭 안 쓴다 하더라도 겨울에 달리면서 그냥 그 에어벤트를 전부 헬멧에 덕트를 전부 연 상태에서 달렸을 때 김이 빨리 제거가 되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안티포그 필름을 사용 안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티포그 제품이라는 거는 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김이 서리는지 안 서리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분들만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곧 시즌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죠. 날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